주식 투자 이건 알아야만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재료 부분입니다. 재료는 뭐 뉴스 그리고 뭐 찌라시 등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걸 믿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나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뉴스는 우리가 띄우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신호이자 그리고 약간 속임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는 떴는데 반응이 없다면 갑자기 아침에 조용하다가 오후장에 급등을 보여주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뉴스는 뜨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와서 검색을 해보니 뉴스가 뜨면서 상승이 나오는 찌라시 매매처럼 그런 형태도 띄고 있습니다. 근데 또는 뉴스는 떴는데 하루 종일 주가의 등락폭은 크지 않다. 아침에 갭만 띄워놓고 줄줄이 하락만 하더라.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힙소처럼 느껴지는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초반에는 흐름이 없지만 시가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재상승을 해주는 갑자기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거든요. 당일에도 거래 대금은 들어오는데 큰 상승 없이 단 양봉, 단 음봉으로 만들어 놓고 깨지도 않고 돌파도 하지 않는 거래 대금만 그리고 거래량만 늘어나 있는 형태라면 그 종목은 굉장히 주시를 하면서 내가 관찰을 하면서 꼭 관리해야 될 종목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반대되는 정보들도 꼭 생깁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야에 대한 약간 비대칭적인 조금 이제 정보들의 오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버무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잘 골라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정보 수집만으로 완벽하게 수익을 낸다는 것은 100% 무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이며 어떤 게 허위 정보인지 내가 절대 고를 수가 없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일 알쏭달쏭하게 만들어주는 이 정보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자체를 배양하는 거겠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이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 자체는 전체 내가 일상을 살아오면서 이 시장의 흐름, 한마디로 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지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는지 금리가 내려가는지, 금리가 올라감으로써의 혜택과 금리가 내려가면서의 혜택, 그리고 만일 미국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 어떤 섹터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도대체 저 기업과 우리나라의 기업이 연관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뭐 친환경 관련주로 가고 있어. 근데 나는 석탄이라든지 화력 뭐 이쪽으로 원자력 관련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시대에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정보의 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쉽게 얘기하면 약간 기업 분석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뉴스,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이 뉴스를 가지고 매출이 상승하느냐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느냐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 겁니다. 그냥 어떤 뉴스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테마, 보통은 정치인 테마주들, 그리고 그냥 엮여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대부분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뉴스와 재료를 만들어서 또는 없이 상승을 해버리는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그 재료, 털었을 때 그 뉴스 호재들과 매출과 연관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장성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흐름과 맞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게 보인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야 이 종목이, 이 기업이 라는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만 조금 더 롱런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매출과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정보의 강도가 강하다, 정확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출하고 연관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기업에 대한,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능력, 정보 판단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가 발생했을 때 이 재료는 무엇과 같이 생각을 해라. 매출, 한마디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매출 어떤 재료가 터졌을 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해주는 패턴이 있는데, 상승이 이뤄지고 나서도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증가해야만 완벽하게 성장하는 종목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기대감으로는 떴는데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데 종목이 줄어든다, 종목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초반에 너무 많은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빠르게 띄우는 게 아니라 조정을 보이고 특정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만들어서 박스권 횡보를 하고 매집 후에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형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해야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었는데 진입을 하다 보니 반응이 없어. 근데 반응이 없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다시 보다 보니까 그 긴 조정, 3개월, 6개월 조정 후에 엄청나게 급등을 해 있는 케이스가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관심을 가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종목을 내가 정확히 판단했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시점 또는 박스권의 형태를 하면서 횡보하고 있을 때 관리를 해주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얻어 챙기는 게 정확한 매매의 기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출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보다는 이런 재료 자체가 얼마나 매출에 큰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재료가 있어. 그래, 매출이 늘어나야겠지? 이 회사에서 생산하니까 매출이 늘어날 거야 라는 생각도 좋지만, 이 실질적으로 어떤 한 가지 제품에서 그리고 생산해주는 완성형 업체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2차 협력사들이 있겠죠. 1차 협력사도 있고, 그 협력사들에서의 어떤 부품이 빠졌을 때는 그리고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타이어를 하나 만든다, 자동차를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운전대도 핸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레스 해주는 그런 전체 업체들, 차체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차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부품들만 쌓여 있다. 그랬을 때는 매출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신차가 나왔을 때는 매출이 올라갈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이는데 디자인도 잘 뽑아서 좋을 것 같아. 그러나 물량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기서 부품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물품이 좀 부족하다, 생산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은 크게 늘지 못하죠.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형 인 업체에 납품되는 업체들까지 여러분들이 그 재료 상에 이게 이 회사가 어디에 납품을 해 대박 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같이 납품을 해주는 업체들에서 완성형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큰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에 그 끼치는 영향들이 너무나 단기적인 건지, 신차가 나왔을 때 신차 효과라는 표현을 하죠. 그 신차 효과가 있을 때만 많이 팔리는 제품일까, 또는 약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차가 너무 대단해, 이전에 없던 차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격도 괜찮고 외제차에 비해서 계속 꾸준히 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중기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근데 매출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종목을 고르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어떤 재료가 만들어졌을 때 이 재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매출과 연관성을 찾아라. 매출에 대한 연관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단기적인 영향인지 중기적인 영향인지 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재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매매 시점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위치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바닥권, 그리고 중심 가격 적정가, 그리고 고가에서 더 상승하는 그런 라인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핫 라인처럼 그런 라인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재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종목을 보게 되고, 그리고 좀 얼마나 성장을 해줄 수 있는지,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봤다면, 그 다음은 그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종목인지 기업인지에 대한 성장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고 나서 성장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거의 기본적 분석인데요. 그 기업에 대한 분석, 한마디로 기업 분석이라고 하죠. 기업 분석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ROE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ROE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연으로 따집니다. 연 15% 이상, 연 15% 이상인 기업은
투자하기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차트 위치도 좋고 매출도 있고 그리고 재료도 괜찮아. 그리고 이게 성장이 가능한 종목인가를 파악할 때 이제 ROE를 봤을 때 연 15% 이상인 기업은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해, 좋아, 최고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ROE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약간 좀 장기적인 투자, 이게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개념에서 연 15% 이상 ROE가, 근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단타, 약간 좀 주식을 투자해서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보다 단타를 더 많이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면 1년 단위가 아니라 분기별로 단타는 분기별로 15% 이상이 만들어지는 종목이 계속 성장해. 재료 좋고 실적 좋고 테마도 확실하고 이 종목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단타 위주, 그리고 단기적인 스윙, 짧은 스윙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15% 이상 상승해주는,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그게 또 관심을 또 가지고 해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시장의 이슈가 맞는지, 테마가 확실한지. 그러나 계속 꾸준히 분기별로 꾸준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꾸준히 15% 이상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 있다, 기업이 있다라는 것은 단타로서도 적합한, 단기적인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